안녕하십니까. 위조화폐 감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조지아의 화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가 진행될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게요. 오늘 알아볼 화폐는 조지아의 오라리권으로 국가 내에서 사용도 3위를 차지하는 화폐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죠. 오라리권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화폐를 감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오라리권 속에 있는 인물은 바로 이바네 자바키 슈빌리입니다. 오라리권 앞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바키 슈빌리는 조지아 현대학문과 교육의 기틀을 다진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조지아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그는 1918년 트빌리시 국립대학교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초대 총장을 역임하며 교육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역사를 근대학문 체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였어요. 특히 그의 대작인 조지아 민족의 역사는 조지아 역사소설의 표준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조지아의 교육과 지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조지아는 그의 학문적 성취와 국가적 상징성을 높이사 국가의 주요 화폐인 오라리권의 주인공으로 채택했답니다. 자, 이 정도면 화폐 속 인물은 정리가 됐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화폐에 구석구석 그려져 있는 물건을 살펴볼까요? 자바키 슈빌리의 초상화와 함께 그려져 있는 트빌리시 국립대학교는 그의 가장 큰 업적을 상징하는 요소예요. 트빌리시 국립대학교는 조지아가 자국 언어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운 학문적 독립의 시작점입니다. 앞면만 봐서는 화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겠죠? 그럼 뒷면도 꼼꼼히 살펴봅시다. 조지아 오라리권 뒷면에는 니코 피루스마니의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피루스마니는 조지아의 대표적인 원시주의 화가로 민중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특히 붉은 셔츠를 입은 어부와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은 조지아의 전통적인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답니다. 이는 조지아가 지적 유산은 물론 민중의 생활 문화와 예술적 유산 또한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드디어 앞서 언급했던 퀴즈 시간이 다가왔네요. 위조 지폐를 정확히 감별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퀴즈 100점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퀴즈에서 모든 문제를 맞히며 100%의 이해도를 보여주셨으니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숙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 문의에 정확하게 응대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특허 심사를 시작해볼까요? 1차 심사를 통과해 요건을 충족한 서류만 선별해 두었습니다. 그럼 출원 서류부터 차근차근 검토해봅시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발명품의 명칭은 인공와우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이 발명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겠죠? 호주의 한 연구진이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존 보청기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도 난청 환자들의 한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손상된 청각세포를 거치지 않고 전기신호로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장치를 만들게 되었다네요. 인공와우는 외부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 손상된 청각세포 대신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인공감각기관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이 장치가 어떻게 소리를 뇌까지 전달하는지가 중요하겠군요. 인공와우는 몸 밖의 송신장치와 몸속의 수신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에 거는 송신장치가 소리를 감지해 디지털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머리에 붙인 안테나가 그 신호를 피부 안쪽의 내부 수신기로 보내는 거죠. 두 장치가 피부를 사이에 두고 자석으로 붙어 있어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 듣는 소리는 주파수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전기 자극만으로는 복잡한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기가 어렵겠네요. 다음 장에 이를 보완할 기술이 적혀 있네요. 바로 보러 갈까요? 이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이 다채널 전극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달팽이관 내부에 여러 개의 전극을 심어서 고음과 저음을 각각 따로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높낮이가 섞인 사람의 복잡한 목소리도 훨씬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음 처리 기술 또한 이 문제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주변의 수많은 소리 중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걸러내고 사람의 목소리 같은 중요한 소리만을 패턴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세한 전류 제어나 자극 조절 기술이 함께 사용된다고 해요. 제어 원리는 완벽한데 피부로 막혀있는 두 장치 사이에 전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신경 자극으로 변환되어 자석으로 밀착된 두 장치의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신경으로 정보가 넘겨집니다. 즉, 인공와우는 단순한 보청기가 아니라 외부의 어음 처리기, 무선 통신 장치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 기술이네요. 마지막으로 인공와우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보고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다채널 인공와우 수술이 성공하며 상용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를 통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환자들이 다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공와우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직접 전달해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술인 거죠. 모든 검증을 끝냈네요. 이 발명품은 과학적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본권을 등록 절차로 넘기겠습니다. 네 글자 속에 담긴 한 편의 이야기, 오늘의 사자성어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인 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 바로 결리사의입니다. 볼 견, 이롤 이, 생각할 사, 옳을 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공자의 논어를 통해 결리사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자는 사람이 살아가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익이 옳은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익을 보거든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가르쳤죠. 당장의 이익만 줬다 보면 올바른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큰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결리사의, 자신의 이익보다 양심과 도리를 우선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결리사의와는 반대로 진실을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태도를 담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손가락지, 사슴록, 할위, 말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것을 억지로 사실처럼 꾸미는 상황을 의미하죠. 중국 진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지록위마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시 어린 황제 곁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던 조고는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따르는지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황제 앞에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 이것은 말입니다라고 말했죠. 황제가 이상하게 여기자 조고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그의 눈치를 본 신하들은 사슴을 보고도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사실대로 말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지롱위마, 즉 거짓된 것을 억지로 사실처럼 꾸민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결리사이와 지롱위마 두 사자성어는 진실과 이익 앞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거짓에 휩쓸릴 것인지 올바름을 지켜낼 것인지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일지도 몰라요. 사자성어가 전하는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뜻깊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